자, 현장에서 타설을 해요. 현장에 타설을 하는데, 지금 지금 FCM이에요. 펜틀레버 형태로 묶어내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지금 하냐 하면 하나요. 자, 교각이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 교각을 기준으로 해서 거푸집을 만들어요. 콘크리트 슬랩을 쳤어요. 콘크리트 슬랩이 쳐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쪽에 교각을 붙잡고 거푸집을 이렇게 달아내요. 펜틀레버 형태로 달아냅니다. 여기에 쳐요. 그러면 하중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쪽에도 역시 똑같은 상황에서 콘크리트를 칩니다. 하중이 이제 균형을 맞췄습니다. 물론 이 수직력은 교각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겠죠. 이 자중이 이제 걸려 있으니까. 다음에 여기에 이제 쳐지면 이게 한 세그먼트가 타설이 돼서 잘 프리스트레스까지 돼서 힘을 받게 되면 이 부분에 거푸집을 다시 두고요. 양쪽에 두고 또 다음을 타설을 해나갑니다. 쭉 순차적으로 타설을 해나가다 보면 역시 이쪽에서도 타설을 해오고 이쪽에서 타설을 해오면 만나겠죠. 여기서 이제 연결을 시키는 방법이 지금 뭐냐면 프리 캔틸레버 메서드 FCM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 보면 전체적으로 이 타설하는 지금 과정 중에서 동바리를 썼냐면 그렇지는 않죠. 동바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시공을 해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교각에서의 이거의 높이가 뭐 얼마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5m 정도의 지금 요 형아 공간을 갖고 있다고 치면 여기에 뭐 동바리를 이렇게 대서 여기다가 타설을 하는데 별 이제 무리는 없을 텐데 이 지금 교량의 이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50m 정도 되는 높이라고 치면 이런 동바리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량을 지나가는데 이런 계곡부의 교량을 이렇게 되는데 자, 교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기다 동바리를 대고 작업하기에는 이 동바리의 어떤 비용, 이 설치의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를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동바리 없이 여기서 이 위에서 이렇게 작업을 가니까 해서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런 동바리를 안 쓰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FCM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ILM이라고 인크리멘탈 런칭. 런칭은 여러분들 뭐냐면 뭐 런칭쇼, 우리 배를 진수하는 것,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이쪽의 교대 어떤 한쪽이 어느 쪽이 될지만 어떤 한 부분에서 지금 야드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타설을 하지만 이게 타설할 수 있는 임시 지금 이런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에서 지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얘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교각이 있고요. 자, 세워놓고 교대가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이쪽에 뭐 타설을 해서 그만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만들어진 거를 지금 얘를 밀어요. 밉니다. 그럼 슬랩을 미는 거예요. 그죠? 쭉 밀어요. 그러면 얘가 쭉 밀려서 얘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 밀어서 갖고 공간이 비겠죠. 그죠? 자, 이거는 이쪽에서 다 만든 거를 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런칭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만큼을 또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역시 다시 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이 뒷부분께 역시 움직여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빈 공간이 남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만들어서 지금 다 굳어지면 또 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밀 때는 슬랩이 길이가 길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많은 힘이 이게 상대적인데요. 우리 토목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무조건 톤 단위니까 상대적으로는 이게 크지 않은 이런 힘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밀 때는 어떻게 돼요? 긴 슬랩을 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힘으로 우리가 밀 수 있는 이런
뭐라 해야 돼?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ILM인데, 지금 나중에 장단점은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ILM 방법도 역시 어떻게 돼요? 거푸집이 없는 게 아니라 동바리가 없이 시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기본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아드장에서 콘크리트를 지금 양생을 하니까 콘크리트 슬랩의 품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 아드장에서 작업을 하니까 지금 뭐 환경적으로 비가 오는 날도 콘크리트를 뭐 하는데 별 상관이 없겠다. 기상 조건의 시공이 영향을 좀 덜 받겠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크게 어떤 건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식 거푸집 MSS 공법입니다. 역시 동바리를 쓰지 않는데 거푸집이 이렇게 이동식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교각이 있고요. 축적으로 교각이 있으면 거푸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푸집 틀이 여기에 이제 거푸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타설을 하고요. 이제 다 되면 요걸 붙잡고 이 옆에 색깔을 달리 그렸을 거 그랬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푸집의 요 틀이 구조체가 여기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지금 여기에 밀어버리면 슬랩이 여기에 이렇게 쳐 있고요. 이거를 붙잡고 밀어서 다음 슬랩까지 지금 이런 거푸집이 이동식 거푸집이 옮겨가고 다음을 치고요. 그러면 또 얘를 반복적으로 여기에 쳐지면 이쪽에 이동식 거푸집이 지금 이런 식으로 쳐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쭉 가는 거죠. 역시 동바리는 없이 지금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동식 거푸집 공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게 이게 프리캐스트, 이게 현장에서 타설을 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지금 이 부재를 만들어 와요. 그래서 하나의 세그먼트씩 조각씩 지금 갖고 와서 현장에서 따다다닥 붙이는 방법이 있고, 이게 겉도 전체를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죠. 아무래도 겉도 전체를 가서 뜨 올리면 굉장히 수월하고 좋은데, 지금 대신에 어떻게 됐어요? 겉도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우리가 겉도를 지금 상향 위에 거치를 하기에 굉장히 큰 크레인이 필요도 하고요. 또 크레인이 큰 무게를 들기 때문에 크레인 하부 지반,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크레인이 서 있는 자리에도 워낙 무거운 무게를 드니까 크레인 하부 지반 처리도 필요하고, 크레인 작업로도 우리 확보해줘야 되고, 대형의 크레인이 들어가니까 뭐 이런 또 단점들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냐 프리캐스트 거드냐 뭐 그 공통의 장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각각의 어떤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이 PS 교량의 가설 공법의 지금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게 어떤 공법이 어떤 거다 하는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바리를 사용하는 공법.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조그만 교량들은 동바리를 가지고 이제 씁니다. 자, FCM 공법. 지금 프리캔틸레버 메소드에 옆으로 쭉 달아내는 거죠. 자, 깊은 계곡이나 해상 하천 등 동바리 작업이 어려운 곳에 시공이 굉장히 동바리를 안 씁니다. 자,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프리스테싱 이 작업이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반복적으로 이 작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현장의 숙련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고, 품질 관리 면에서 그리고 최종적인 품질 확보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비나 모든 것들을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성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 작업으로 능률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받긴 받죠. 크게 한번. 자, 시공 관리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반복 작업을 하니까. 그다음 장대 교량 가설에도 우리가
지금 이 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장대교량이라고 한다면 경관 길이가 긴 이런 얘를 장대교량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동식 거푸집 공법, MSS 공법은 고도의 기계화된 거푸집을 사용하므로 급속하고 안전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거푸집을 그대로 갖다 쓰니까 하천이나 도로 등 교량 하부 조건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동바디를 쓰지 않고요. 역시 반복 작업으로 소수의 인원으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기계화 시공이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ILM 공법 만들어서 밀어내는 거예요. 인크리멘탈 런칭하는 겁니다. 자, 직선 또는 단곡선 교량의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직선이나 단곡선이 아닌 교량에는 시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직선이라면 직선으로 쭉 있다면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내가 한 곳에서 만들어서요 밀고요 또 밀면 전진하고 밀면 전진하고 쭉 이렇게 직선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자, 원으로 이렇게 하나의 단곡선 공밀 일정한 거라면 처음에 만들었던 게 공의 이런 모양을 만들었고요. 밉니다. 그럼 역시 얘가 이렇게 가겠죠. 다음 거 밉니다. 그대로 가겠죠. 다음 거 이렇게 갑니다. 쭉 요 모양이 가까이 모양이 같기 때문에 쭉 밀려서 지금 곡선 교량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되죠? 교량이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서 밀면 일로 왔다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을 만들면 얘가 이렇게 왔다가 얘가 이쪽으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교각이 이렇게 서 있다고 보면 어느 교각에는 교각 위에 못 앉히고, 그러니까 직선일 때는 쫙쫙 밀어 다음 교각 타고 올라가는데, 얘가 가다가 교각이 아니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되겠지만,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 또는 단곡선 교량에 시공이 가능한 방법이다. 이런 거고요. 자, 교각의 높이가 높은 경우에 경제적이죠. FCM도 그렇고요. 자, 계곡, 도로 또는 철도 횡단 등 지보공 사용이 어려운 곳, 동바리 사용이 어려운 곳에 전천후 시공이 가능하다. 이게 기상 조건에 영향을 안 받는 게 더욱 좋다. 왜? 야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드장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하고 뒤에 잭싱으로 밀고 이런 지금 이 현장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가 오나 안 오나 내가 컨트롤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전천후 작업이 가능하다. FCM보다도 훨씬 더 전천후 작업이 가능하다. 안정성이 가장 우수한 공법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ILM 공법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도 교량의 PS 교량의 시공에서 많이 쓰고 있고, 여러분들 유심히 지금 뭐 여행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공사 과정 중에 있는 저 MSS네, 저 FCM이네, 저 ILM이네, 이렇게 아마 육안으로 지금 여러분들 지나가시면 금방 파악이 되실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큰 모양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은 이제 더 이제 뭐 우리 아는 만큼 보인다고 조금 이제 이런 게 되면 이제 뭐 여행 다니시면서 이제 공사 현장 옆에 가시면 그리고 옆 사람한테 뭐 이렇게 저런 거는 뭐야 하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SM이에요. 자, 세그먼트 제작은 하부 공사와 병행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세그먼트는 공장에서 하고 하부에 지금 교각을 설치가 끝나지 않았어도 교각의 시공 과정 중에 세그먼트를 현장에서 공사 지금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 발주를 해 놓으면, 그래서 공기 단축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각이 끝나면 바로 갖다 얹으면 되는 거예요. 반복 연속 작업이죠. 계속 세그먼트를 지금 계속 이어붙이는 거니까 경제성과 시공성이 좋고요. 건설 공예 잡고 프리캐스트 제품으로 세그먼트의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장에서 탁탁 찍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고요. 자, PGM 걷어를 통짜배기로 지금 하는 방법이에요. 걷어 제작은 하부 공사 역시 병행할 수 있으므로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반복 연속
같죠? 건설공이 적고요. 자, 거도 공정성도 품질이 양호합니다. 자, 그런데 장대지간의 교량 시공에는 부적합하다. 왜? 거도 전체를 한꺼번에 만들면 거도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가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대형의 크레인, 대형의 가설 장비가 필요하고 대형의 가설 장비를 운영하려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의 크레인이 설 수 있는 그 위치에서의 지금 크레인을 조립하고 그 위치 하부 집안에 뭐 이게 정지 뭐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간의 지금 교량 시공에는 또 한편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연습 문제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아까 측방 유동이라고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런 것들은 FCM입니다. IRM입니다. 뭐하고 여러분들 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교량공학의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뭐 핵심적인 부분만 했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다룰 주제는 건설기계, 건설 장비입니다. 여러분들 이 건설 현장에서 지금 다양한 정말 많은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인력에 의존해서 지금 시공하던 시절은 완전히 지났고요. 건설 장비도 굉장히 특성화돼서 정말 특수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건설 장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설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장비의 지금 작업 그 능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공 현장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건설 장비 이름을 배우고 어떤 장비가 있나 하는 것도 이제 첫 번째 배워야 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장비가 내일 작업량 또는 뭐 어떤 주어진 공기 안에서 장비가 몇 대가 투입이 돼야 되고 이 장비 조합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실무적인 기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일의 토공량이 어느 정도 부피의 토공량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백호는 몇 대를 투입을 해야 되고 덤프트럭은 그러면 운반하는 덤프트럭은 몇 대를 투입할 건가 뭐 이런 이 서로 조합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 능력을 가지고자 하는 이런 이 수업의 목표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그 개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화 시공, 장비를 쓰는 거에 일단 개론적입니다. 자, 기계화 시공 목적은 첫 번째는 시공 기간의 단축입니다. 인력 공사에 비한 거죠. 다 여기 있는 거는 인력의 공사에 비해서 이렇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이건 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고,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인건비가 워낙에 지금 비싸기 때문에 장비를 쓰는 것이 결국은 전체 물량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의 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굉장히 기계 시공을 통해서 양질의 품질이 좋은 공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토목 현장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할 때는 굉장히 인력에 비해서 기계 시공이 양질의 시공을 가지고 오는데 뭐 이거는 얘기가 약간 틀리지만 여러분들이 예술품 아주 정말 정교하게 예술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기계보다는 인력에 의해서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품질이 더 우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특수한 정말 작은 부분의 어떤 얘기고 전체적인 이런 물량을 놓고 보면 기계화 시공을 통해서 공사의 지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특성을 가지고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공기간의 단축, 좀 전에 했던 거고요. 자, 공사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요. 시공 가능성을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근하게 여러분들 뭐 어떤 물건을 든다고 하면 뭐 인력으로 들 수 있는 거는 몇십 킬로 정도, 뭐 하나 100킬로 뭐 이럴 텐데 뭐 여러분들이 크레인을 갖고 들면 이때는 뭐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확 늘어나는 되는 거죠. 공사의 질적 향상,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설의 장비를 투입하는 이 기계의 장비 사용료를 지금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걸 인력으로 할 때 비해서 공사비의 전체적인 저감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기계화 시공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기계의 설비비가 일단 비쌉니다. 초기 투입비가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쓰는 뭐 덤프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특수한 어떤 장비들에 이제 든다면 만약에 터널을 뚫는데 TBM 장비를 지금 투입을 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장비 설비비가 상당히 고가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동력 연료가 필요하고요. 기계 부품 수리비 등이 이제 추가적인 비용 수반을 지금 소요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련된 운전자 및 정비원이 필요하겠고요. 소규모 공사에는 인력보다 경비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공사에는. 그래서 대형의 지금 공사에는 기계를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겠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그 건설 장비에 뭐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 세부적으로 어떤 장비가 있나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것이 도저 종류입니다. 도저의 한 종류가 이제 불도저인데 우리가 불도저하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장비의 생긴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런 지금 뭐 버켓 모양의 버켓 도저도 있고요, 불도저도 있고요. 그다음 U자형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가는 U도저도 있고, 그다음에 갈기 모양으로 된 레이크 도저, 뭐 이런 도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도저의 작업 형태는 주요 작업은 벌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땅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집안에 뭐 풀도 자라고 있고 뭐 울퉁불퉁하고 뭐 이런 것들을 땅을 1차적으로 이렇게 걷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벌개 작업을 한다. 뭐 뿌리까지 뽑아내면 벌개 재근을 한다 하는 토공의 기본적인 준비 작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굴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일부 얘를 도저의 난로 지금 얘를 그 흙을 끌어내서 지금 리핑하는 거죠. 끌어내서 일부 이제 굴착이 가능한 이런 작업이 되겠고요. 단거리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흙을 운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뭐 중거리나 장거리가 된다면 전용의 이제 운반 장비를 쓰겠지만 단거리 안에서는 운반도 가능한 이런 거고요. 대략적으로 한 70m 정도 이내고요. 자, 부수적으로는 땅끝 손질, 다지기 이 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뭐 다진다고 한다면 전용 장비로 롤러 뭐 이런 형태로 다지겠지만 지금 이 도저의 자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지기 작업, 압토를 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종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아까 그림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뭐 습지 도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습지 도저는 지금 여러분들 연합 집안에 처음에 이 장비 주행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원집안이 약해서 장비가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접지 면적을 굉장히 넓게 해서 전체적인 접지압을 줄여서 지금 가는 이런 장비들. 그래서 우리가 습지도저 형태로 지금 처음에 연합집안 처음에 이제 작업에 들어갈 때 흙 펼치기 이런 작업을 할 때 쓰는 이런 장비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이제 소개할 장비는 스크레이퍼라는 장비입니다. 자, 밑에 대략적인 그림 형태가 있습니다. 스크레이퍼 내용입니다. 자, 지금 흙을 지금 여기 이 표면에 있는 걸 긁어서요. 자, 여기에 이 토운 상자, 흙을 운반하는 상자에 이렇게 담아서 일정 거리를 운반한 다음에 다시 흙을 이제 펼쳐놓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비를 우리가 스크레이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런 스크래퍼는 뭐 굉장히 친숙한 장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못 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많이 봤던 게 덤프트럭, 운반용 장비, 그다음 백호, 뭐 우리 포크레인 뭐 이렇게 부르는 이런 장비들일 텐데 스크래퍼 이런 토공 작업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작업 형태가 이런 것이다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여러분들 건설기계 후반부에 가면 건설기계 작업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때 이 장비가 어떤 형태의 장비에 지금 작업을 하는지를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어떤 작업을 하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스크래퍼의 주요 장법은 굴착하고요, 운반합니다. 조금 아까 도주에 비해서 조금 더 먼 거리, 그래서 중거리 정도 운반에 적합하고요. 부수적인 작업은 땅끝 손질 정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땅끝 손질이라고 하는 건 정지 작업이죠. 표면의 마무리 어떤 작업입니다. 자, 종류는 트랙터에 의해서 견인하는 방식,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주식. 근데 지금은 뭐 엔진값이 싸니까 다 자주식에 모터 스크래퍼 이런 형태를 띄게 해줬죠. 견인하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이고요. 자, 이게 지금 스크래퍼의 작업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흙을 파서 씻습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만큼 가서 운반을 하고, 그걸 흙갈기 펼쳐놓고, 다시 제 위치로 돌아와서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작업의 그 용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사이클 타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동일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타임부터, 어디서부터, 자, 씻는 이 시점부터, 지금 씻는데 지금 걸리는 시간, 운반하는데 걸리는 시간, 흙갈기 하는데 걸리는 시간,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작업, 같은 작업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뭐냐면 사이클 타임이고, 예를 들어서 이 한 바퀴 돌아오는데 지금 10분의 지금 이 작업 시간이 걸리는데, 한 번 싣고 흙갈기 하는데 지금 이제 작업 용량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 역시 입방 너무 많은가요? 뭐 1입방을 작업한다고 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10분 걸린다고 치면 1시간에 6번을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시간에 6입방 메타의 작업을 지금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작업 용량을 결정하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건설 장비가 어떻게 이 장비가 지금 스크래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장비가 운영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